뷰투파니원 정쌤TV 정상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부 활명수 코너 준비를 해봤습니다. 피부 활명수 코너는 여러분들이 영상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에 대해서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는 코너인데요. 오늘의 질문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JIYUMMYJUNG 지유미 정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이에요. 선생님, 그럼 수부지 피부에 물 마시는 것 이외에 스킨케어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이 댓글이 압출 SMR 29번 영상에 남겨주신 댓글이고요. 이 영상에 압출 모델로 오셨던 분이 수부지의 피부 상황이었거든요.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사실 수부지 피부 상황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영상 이제 촬영을 하면서 피부 상태를 보시고 공감하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영상의 그 피부 상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계절적인 건조감과 요인에 의해서 수분이 굉장히 부족해진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생활관리를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제품 사용을 잘못하신 건지 뭔가의 요인에 의해서 평소 본인이 가지고 있던 피지 분비량보다 피지 분비량이 더 많이 늘어나 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수분은 부족해지고 유분은 많아지는 수분 부족지성, 수부지의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런 수부지의 상황이 되면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지는 상대적으로 더 끈적끈적해져요. 그리고 각질도 더 쉽게 발생하게 되고요. 끈적끈적한 피지는 모공에서 밖으로 잘 배출되기 힘들어지고요. 거기에 더해서 쉽게 발생하는 각질들이 모공을 또 막아버리고요. 그러면서 좁쌀, 면포들이 정말 쉽게 생깁니다. 모공이 잘 막히지 않는 경우에는 여드름이 생기더라도 씨앗이 좀 커져야지 여드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압출이 좀 쉬운 씨앗이 큰 여드름이 주로 생기는데, 수부지의 피부처럼 모공은 쉽게 막히고 그 다음에 피지는 굉장히 끈적끈적한 상황에서는 씨앗이 굉장히 작은 여드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씨앗 크기는 작고 피지는 굉장히 끈적거리고 이렇기 때문에 압출이 되게 어려워지고요. 또 굉장히 많은 모공이 한꺼번에 쫙 올라와서 집에서 관리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여드름이 돼버리십니다. 집에서 잘못 건드리셨다가 덧나기도 하고 이제 너무 많아서 어떻게 손을 대지도 못하겠고 이래서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수부지의 상황에서 좁쌀 여드름이 올라왔다 그러면 사실 1차적으로는 치료 내원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는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뭐 병원 가는 거 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하시는 스킨케어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시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부지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수분이 부족하고 유분은 많은 상황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그래요? 그러면 저 뭐 수분크림 바르면 되나요? 아니면 뭐 미스트 같은 거 자주 뿌려주면 되나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수분크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수분크림은 얼굴에 물을 공급해주는 크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수분 이제 그 전성분의 정제수라고 써서 이제 그게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수분 크림이 막 물을 얼굴에 막 공급해주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정제수 성분이 가장 많은 건 거의 모든 피부에 사용하는 제품들이 그렇고요. 보통 우리가 옛날에 사용하던 영양크림 아니면 콜드크림, 이런 유분감이 굉장히 많은 크림에 비해서 사용감이 유분감이 적고 뭔가 산뜻하기 때문에 그걸 수분크림이라고 그냥 부르는 거지, 이게 얼굴에 수분크림도 얼굴에 유분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건조한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수분크림을 발라주면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피부를
저는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때 욕조라고 설명을 드려요. 우리가 욕조에서 이렇게 했는데 물이 부족하대요. 욕조에 물을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물을 틀죠.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피부가 건조하다 그래서 수분크림을 바르든 뭘 바르든 피부에 뭔가를 바르는 행위는요, 욕조에 물이 부족한데 마개를 막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욕조에서 마개가 빠져가지고 물이 줄줄줄줄 새고 있어요. 그러면 마개를 막아서 물이 안 새도록 해주면 물이 찰 수 있겠죠. 근데 수도꼭지에 전혀 물은 안 나와요. 그리고 뭐 별로 이렇게 마개가 잘 새고 있지도 않아요. 근데 물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을 수부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뭐를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마개를 더 열심히 막는다? 말짱 헛거겠죠. 꼭 물을 공급해주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에서도 제가 1번으로 물을 꼭 마시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분이 부족할 때는 물을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첫 번째 주의사항 물 마시기에서도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는 거에 대해서 마시는 거면 무조건 오케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음료 중에는 오히려 피부를 더 건조하게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저는 커피, 녹차, 홍차 같은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아니면 탄산이 들어가 있는 콜라, 사이다, 이런 것들은 피부를 더 건조하게 하는 거니까 절대로 드시지 마시라고 안내드립니다. 카페인은 이뇨제로 작용해서 몸속의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하게 하고요. 그리고 약간 몸에 열을 올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열이 올라갔을 때, 대사량이 올라가서 열이 올라갔을 때 피부를 좀 더 쉽게 건조해지게 만드는 상황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카페인이 많은 음료를 드시면 오히려 음료를 마시는 것 자체가 뭔가 물을 공급해주는 것 같지만 피부는 더 건조해지게 돼요. 피부에서 수분을 더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랑 이런 그 차 같은 거는 피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탄산음료. 탄산음료 같은 경우도 탄산음료를 마시게 되면 몸 자체적으로 요구하는 수분량이 늘어나요. 그래서 원래 피부에 수분이 공급이 될 때는 몸에서 필요한 수분을 다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피부에 그 남는 수분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몸에서 필요한 수분량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피부의 수분 공급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는 수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탄산음료를 많이 드시면 오히려 피부는 더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탄산음료나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꼭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가장 좋은 거는 저는 미네랄 워터라고 말씀을 드려요. 기본적인 미네랄이 들어있는 생수들이 좋은데 저는 그렇게 먹긴 좀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게 과일로 되어 있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류로 만들어진 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유스베리, 저 유스베리도 정말 좋아하는 그 차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레몬차, 유자차 이런 것들도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그 비타민도 많이 들어있어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차들입니다. 뭐 딸기차, 그 다음에 블루베리차 이런 것들도 좋고요. 보통 한방차라고 이야기하는 대추차, 모과차, 그 다음에 뭐 오미자차, 산수유차, 그리고 또 배 같은 걸로 만들어진 차들, 이런 것들 그 과일들이 포함하고 있는 비타민을 충분히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차들이라서 피부가 건조할 때는 이런 쪽의 음료를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 피부가 건조할 때 이제 얼굴 피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하다 보니까 얼굴에 뭘 바르는 것만 신경을 쓰시는데 사실 몸 피부에 뭘 발라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수부지의 피부 같은 경우는 얼굴에 유분감이 많으니까 몸에도 아무것도 안 바르려고 하시거든요. 뭔가 답답하다는 느낌이 드시는지. 근데 꼭 몸 피부에는 바디로션을 발라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얼굴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피지가 나와서 천연 로션의 역할로 수분이 너무 건조해지는 걸 막아주고 있지만 몸은 특히나 이제 팔꿈치
뭐 무릎 이하에 이런 팔다리 같은 곳들은 유분이 분비가 되지 않아요. 피지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조해지면 정말 한없이 건조해지거든요. 근데 몸에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 줄 때 얼굴 피부는 중요한 피부니까 수분을 많이 공급하고 몸 피부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수분을 조금 공급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은 어딘가 건조한 데가 있으면 거기부터 수분을 공급해요. 바디로션을 안 발라줘서 몸 피부를 건조하게 방치를 해두면 이 얼굴로 보내졌으면 하는 수분이 전부 다 몸 피부로 가버려요. 그러면서 얼굴 피부도 덩달아 그냥 수분 부족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피부가 수분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신다면 꼭 몸 피부에도 이 뭔가 보습제를 발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환자분들에게 강조드리는 기본 보습 두 가지는 물 마시기와 바디로션 바르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수부지 피부에서 이제 얼굴에 뭘 바르는 걸 많이 이야기하시지만 저는 바르는 것보다 수면이 더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이유는 이제 수분이 부족한 거는 우리가 물을 마시고 바디로션 바르는 걸로 커버를 해줬다면 유분이 과잉 분비되는 상황도 충분히 막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생활 습관 중에 뭐 유분이 과잉 분비되는 상황들, 특히나 피부가 건조한데도 불구하고 유분이 과잉 분비되는 상황들과 관련되어 있는 생활 습관은 수면 불규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면이 불규칙해지면서 안드로겐 호르몬 분비량이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량이 증가하게 되면 그 호르몬들이 피지선을 자극해서 피지 분비량을 늘립니다. 피부가 건조한데도 유분이 늘어나는 상황들은 주로 이런 상황들에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혹시라도 내가 수부지 피부인데 수면이 불규칙하다 라고 하면 꼭 수면이 규칙적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맞춰주시고, 수면이 저는 자는 시간은 뭐 규칙적인데요 라고 하면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자고 아니면 자는 중간에 자꾸 깨게 되고 꿈을 많이 꾸고 이런 상황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부지 피부에는 그렇게 수면의 질이 나쁘거나 수면이 불규칙한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수면의 질을 올려주고 규칙적인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뭔가 추가적인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카모마일티 같은 이렇게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뭔가를 좀 관리해 주신다든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식의 관리를 해야 되는지 피부 스킨케어에 대한 설명인데요. 유분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꼭 유분은 좀 가벼운 제품을 쓰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런데 세안을 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발라버리면 오히려 피부에서 그 세안 직후에 발생하는 건조 자극이 피지 분비량을 더 과량으로 발생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세안 직후에 최대한 빨리 뭔가 발라주시는 게 좋다라고 안내드리고요. 대신에 바르실 때는 유분감이 가벼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저런 제품들을 써보다가 많이 추천드리는 제품이 히알루론산 토너예요. 저는 이스프리라는 제품을 좀 더 많이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분이 좀 간단해서 예민한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겠다 싶은 제품이라서 좀 많이 추천드리는데, 본인이 선호하는 다른 제품이 있다면 그걸 쓰셔도 되세요. 근데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은 사용감이 가벼운 제품을 자주 덧발라 주시는 거. 그러니까 수부지의 상황에서는 너무 이렇게 꾸덕한 제품을 바르시는 것보다는 좀 가벼운 제품을, 그래도 이제 가벼운 제품들 사용하고 나면 중간에 또 건조감이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자주 덧발라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유분이 많기 때문에 유분을 줄이기 위해서 약간 과도한 이런 필링이라든지,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좁쌀여드름이 올라오는 상황에서는 스크럽이라든지 이런 걸 시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수부지의 피부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렇게 스크럽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피부 장벽이 더 불안정해지는데, 각질층이 벗겨지면 벗겨질수록 피부는 피지를 분비해서 피지막을 두껍게 해서 피부 장벽을 유지하고 싶어 하거든요.
수부지의 상황에서 좁쌀 여드름이 올라왔을 때 이거를 뭔가 스크럽하면 좋아지겠지 라고 해서 스크럽을 막 해버리면 오히려 이 각질층이 얇아지면서 피지 분비량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지라는 게 세안 직후에는 바로바로 이렇게 나와서 피부를 보호해줄 수 없기 때문에 세안 직후에 피지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건조감이 더 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피부 상태가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과도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이런 뭐 스크럽이라든지 필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세안기를 이용한 이렇게 과도하게 문지르는 세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수부지 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요점 정리 한번 해보면 4가지 이야기 드렸죠. 첫 번째로는 물 많이 마시기. 근데 마실 때 탄산음료 안 돼요. 커피, 녹차, 홍차 이런 카페인 음료들 안 됩니다. 대신에 열매로 만들어진 차들 괜찮고요. 가능하시면 미네랄 워터로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씩 드셔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바디로션 꼭 발라주세요. 얼굴 피부는 유분이 많아서 끈적끈적하고 무겁고 하더라도 몸 피부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건조해서 얼굴 피부로 가야 될 수분까지 몸 피부에 다 뺏겨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바디로션은 꼭 사용해준다. 그리고 세 번째, 수면 패턴을 좀 평가를 해서 수면의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니까 얼굴에 뭘 바르는 것보다 오히려 몸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피지가 과량 분비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스킨케어를 하실 때는 가벼운 제품을 여러 번 덧발라 주신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추천드리는 히알루론산 토너 가볍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과도한 자극이 될 수 있는 필링이나 스크럽 이런 것들은 피하셔야 한다. 이 4가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수부지의 피부는 정말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저희 한의원의 치료를 위해서 내원을 하셔도 정말 전형적으로 수부지의 상황이 발생하여 있는 피부들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치료가 좀 오래 걸리십니다 라는 설명을 하고 치료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관리하신다고 해도 뭐 하루 이틀 만에 변화가 확 보이거나 그러기는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꾸준히 실행을 하신다면 오는 여름 이제 피지가 폭발하는 그 더운 여름에도 피지 심하게 느끼지 않고 산뜻한 피부로 관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피부 할명수는 여기까지였고요. 안녕히 계세요.